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서도 안민석 의원의 또 사촌도 계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강연할 때도 만나 뵙고 얘기도 좀 간단하게 했었는데 오늘 좀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돼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일단 미리 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제시했었던 장자신 사건과 관련된 윤주호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대대적인 정의의 사도인 척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윤주호 씨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가 되니까 결국에는 발뺌하고 그리고 이제 주진우나 아니면은 이제 또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댕기면서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 그런 어떤 사실도 아닌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혹이라는 이름 속에서 계속해가지고 떠벌려 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제가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안민석 의원들의 주장들이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이따가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드 문제 때 같은 경우도 무슨 핵이 망측한 전자파와 관련된 괴담을 퍼뜨렸었고 광우병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에 뭘 했냐 이거를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었고 거기에는 또 JTBC도 앞장을 섰었죠. 그렇죠? 아무런 확인되지 않은 근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혹이라는 이름에서 계속해가지고 JTBC도 세월호 당시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김학의 그거 관련된 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재산 자체가 300조 가까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만수르가 재산이 30조인데 무슨 최순실이가 무슨 3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은닉해놓은 재산이 880조다 이런 얘기도 정봉주 씨 당시 이제 방송 한창 할 때 그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안민석 의원이 김학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제가 쭉 짚어드리게 될 텐데 안민석 의원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타고난 정치인이구나. 뻔할 뻔짜도 그냥 뻔짜도 아니고 그냥 번데기 수준이구나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사부터 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KBS에서 지난번에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3월 달에 어떤 단독 보도를 했었냐면은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냐 이런 식의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단독 보도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당시 KBS가 저 단독 보도를 냈었을 때 증거로서 썼던 것이 증언이에요. 증언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증언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저기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놨죠.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다라는 진술 그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저거를 무슨 대단한 사실 보도라는 것처럼 단독 보도랍시고 대단한 단독 보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것은 무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새로운 정보를 찾은 것도 아니고 진술이 있었다. 그 진술을 갖다가 있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독 보도를 한다라는 것도 KBS가 얼마나 지금 썩을 대로 썩은 언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계속 보시면은요. 자, 어떤 기사가 지금 나와 있냐면 검찰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 현재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입니다. 관계자가 이제 8일날 5월 8일입니다. 5월 8일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 과거 사위 공고에 앞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직권남용 관리 행사 방해, 뇌물 혐의 관련 진사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박관천 전 경정의 일부 진술만 듣고 권고해버렸다. 그러니까 진술만 듣고 난 다음에 그 진술에 대해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검증의 과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술만 듣고 그냥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말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들어보는 등의 검증을 해야 하고 이후 그런 정황이나 증거에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의 한 관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종천 씨 뇌물 혐의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진술서나 녹취록이 없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 진술만으로 권고를 했는데 조사단의 기록을 보면 뇌물 혐의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무슨 놈의 말장난입니까? 과정이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윤종천 씨 뇌물 혐의에 대해 가지고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진술서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그 진술만을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권고를 한 상태인데 그 진술을 갖다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녹취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막 장난을 쳐도 그냥 대단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 단계에서 보니까 이 관계자는 이어서 조사단의 조사 이후 과거사 위 수사 공거대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말 몇 마디만 따서 주요 혐의에 대해 권고를 했으니 그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저런 식으로 KBS가 진술의 그 검증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진술이 있었다 그 얘기만 듣고서 마치 무슨 대단한 단독 보도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가 그 보도의 내용을 마치 안민석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김학의의 배우의 최순실이 있다라는 것처럼 확인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5월달인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 고소당했습니다. 누구한테? 김학의 전 차관 부인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죠. 이 고소에 대해 가지고 안민석 의원의 지금 반응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자기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며 꼬리가 발버둥 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 김학의는 6사 17기 붙인 김유식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 라고 주장했대. 저게 지금 안민석 의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진술 내용만을 가지고 그런 식의 마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인 것처럼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그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럼 자기가 의인입니까? 정신 착락증 수준이죠. 그렇죠? 당연히 의인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악인이 자기를 고소하고 있다? 무슨 놈의 지금 영웅주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까지 하죠. 말 바꾸기를 확 해버리는데 지금 사건의 본질을 안민석 의원이 진술 내용만을 가지고 그 진술이 검증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다가 지금 명예훼손의 기본 골자인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갑자기 김학의는 6사 17기 붙인 김유식 중력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인지 밝혀라. 전혀 지금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민석의 주특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것도 보십니다. 윤지호 장자영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 논란, 김어준 손석희 안민선 책임은 일파만파.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이 얘기는 다 아시죠? 그렇죠? 윤지호 씨에 대한 얘기는. 자, 그래서 윤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얼굴하시면 처음 공개를 했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또 김어준 씨가 이런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죠. 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가 뒤를 쫓지 않냐 이랬더니만 윤 씨는 수사가 몇 달이 진행되고 나서는 아예 미행처럼 따라붙었다. 자기 자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는 김어준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힘을 주셨다 이랬는데 김수민 작가 공개한 카톡 내용 보니까 야, 김어준 그거 병신이야.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실제로 카톡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원래 병신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당했다라고 해요. 축하드립니다. 김어준 씨. 자, 그 다음에 JTBC 같은 경우는 뉴스룸에 출연해가지고 뭔 얘기냐? 또 이런 식의 손석희가 또 이제 음모론을 제시하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한 후 실제로 어떤 위협을 느낀 적이 있냐 이랬더니만 윤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어. 근거는 뭐네? 이랬더니만 근거가 이거예요. 교통사고로 2차례 당하는 등 신변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만 김수민 작가의 변호인이 나서가지고 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이냐라고 했더니 보세요. 박 변호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윤 씨가 김 작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면 윤 씨는 이참에 마사지나 보험으로 받아보려고요. 차도 똥차라 올해는 바꾸려고요. 100% 뒷차 가시려고 아기 아빠인데 일 끝나고 애들 데리러 가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손석희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겁니까? 사과하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정부가 나서가지고 김학의가 아니라 지금 장자연 사건을 지금 덮으려고 한다라는 그 음모론 맥락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영웅으로 자기가 치크 세우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해 가지고 마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신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뭔가 음모를 갖다가 씌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가지고 지금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JTBC 나가가지고 맞아 내가 지금 2번이나 무슨 뭐 신변의 위협을 당했어, 교통사고 2번이나 당했어. 근데 실제는 뭐였습니까? 야, 이참에 내가 보험사 통해가지고 차나 바꿔야 되겠다, 마사지나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애 데리러 가려고 했던 불쌍한 아기 아빠였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JTBC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싸구려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구려죠 이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안민식 의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니까 계속해가지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뭐냐,
이 지금 윤지호 씨에 대해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나서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윤지호 씨를 막 보호해야 한다 막 생쇼를 떨었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요. 죄송합니다. 다 떨었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의 우려처럼 윤지호 북커슨트 이후 그녀에 대한 백러시가 본격화됐다. 지금부터는 관역의 초점을 윤지호가 아닌 장재현으로 맞춰야 한다. 확 말 바꾸게 하는 것이죠.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뭐였습니까? 갑자기 김학의와 관련돼가지고 자기가 사실관계를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올렸다. 명예훼손을 당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과 무슨 관계인지 밝혀라. 이따위 소리 나오고. 그리고 윤지호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영웅으로 세웠던 윤지호 씨가 결국에는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 같은 경우 다 지금 밝혀지게 되면서 뭔가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윤지호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재현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말 바꾸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안민석 의원의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최순실 사건 문제도 있었는데 보세요. 최순실 재산이 300조다? 이따위 주장을 했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쵸?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면서 그때 막 주진우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독일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페이퍼 컴퍼니 찾겠다라고 생쇼를 다 하더니만 그것도 막 실시간으로 그냥 나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밑에 뭐라고 써놨냐.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다. 탄핵도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 몰수도 결정이 법원이 해야 된다. 위원회의 완장 냄새가 강하다. 당연한 것이죠. 그냥 보여주기 생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민석 의원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쇼로 지금 정치를 합니다. 표파리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에? 오산시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놈의 지금 생쇼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근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루머만 퍼뜨리고 앉아있고 최순실 재산이 300조다? 밝혀졌습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이? 뭐가 밝혀졌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죠? 만수르가 재산이 30조인데 최순실이 300조라고 한다면 구단 다 사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축구 관심 없어가지고 다 사직을 해요 우리가 구단 같은 경우도. 피파 그냥 회장하죠 최순실 씨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같은 경우도 정봉주 그 TV에 나와가지고 박정희 은인 재산 880조. 참... 이분은 조라는 단위가 무슨 단위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헛소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현실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정신 착란증에 빠진 것처럼 저런 소리 계속 지금 퍼뜨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정치인이 소신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산시 국민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계속 그냥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도 반성하셔야죠.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낯짝이 두껍다라고 할지라도 사과는 할 줄 알아야죠. 김학의 씨에 대해서도 지금 뭐라고요?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지금 고소하냐고요? 누가 지금 의인입니까 도대체?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저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계속해가지고 퍼뜨리고 다니는데 또다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도 정말로 눈 가리고 앙밖에 안 내는 것이죠.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안민석 의원 뽑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